자,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 봅니다. 우리는 개념 오브 개념 중에서도 가장 개념 부분을 공부할 거라서요. 뼈다귀 문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뼈다귀를 정확하게 탄탄하게 잘 쌓기를 바라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의문입니다. 그런데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를 미리 좀 해오고 또 강조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만 믿고 먼저 확실하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문이라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 뜻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 무슨 놈의 문법은 가장 작은 단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좀 무시하시고요. 일단 의문 그러면 뜻을 구별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뜻을 구별하는 게 뭐죠? 옆에 가나 다가 있고 가, 고, 구가 있군요. 자, 얘네들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요. 가는 고고, 나는 미미, 다는 all. 자, 얘네들이 왜, 요 세 가지가 왜 의미가 달라졌죠? 고와 미와 올로 달라졌죠? 아는 다 똑같은데, 아는 똑같은데, 그 앞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이 달라서 그 기역, 니은, 디귿이 달라지면서 고, 미, 올이라는 의미로 서로가 달라지게 됐죠. 그 밑에도 한번 볼까요? 가, 고, 구. 그렇죠. 얘네들은 고, 하이, 나인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요. 여기 점을 찍어놨는데 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기역, 니은, 디귿이라는 자음 그리고 우라는 모음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면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것, 뜻을 구별해 주는 걸 아까 뭐라 그랬죠? 예, 맞아요. 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과감하게 제안합니다. 의문은 자음과 모음이다. 일단 이렇게 외워버리면 나중에 추가로 공부, 복습을 하면서 다른 것들을 더 외우기도 편해지고요. 문제 풀 때도 이 지식만 가지고도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의문에는 이렇게 자음, 모음 외에도 뭐 비분절 의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눈을 짧게 발음하면 I, 눈을 길게 발음하면 snow. 모래시계 같은 삼각형 뒤집어 놓은 게 길게 발음한다는 거거든요. 눈물도 마찬가지로 짧게 눈물 이렇게 하면 눈에서 나오는 물, 눈물 그러면 하늘 내리는 눈에서 만들어진 물이 되겠죠. 스노우에서 만들어진 물. 그래서 장난삼아 눈에 눈이 들어가니 눈물인가 눈물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외우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까지는 일단 알 필요 없고 선생님이 아까 제안했던 것처럼 우는 그냥 뭐다? 자음과 모음이다. 먼저 거기까지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정말 진입장벽이 높은 벽이 하나 생겨버리는데요. 이런 표들이 나옵니다. 특히 내신 공부하는 친구들 선생님에게 와서 꼭 하는 질문이 선생님 이 표를 다 외워야 돼요? 라고 말을 하는데 와 결론부터 얘기하면 외워야 합니다. 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일단 큰 개념을 먼저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운을 아까 그 표 말고 다른 형식으로 좀 나눠놨는데 보기는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컨셉들을 이용해서 되게 재미있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따라와 주길 바라고요.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음운이 뭐라고요? 예, 모음과 자음이라 그랬죠. 자음과 모음, 모음과 자음. 근데 음운은 성격에 따라 두 가지 소리로 갈라집니다. 성대를 울리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막 울리면서 나오는 소리, 울림 소리, 이응과 리을이 적혀 있죠. 울림.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아름다운 소리 이렇게 했고요. 뭐 성대를 울리지 않으면서 나오는 소리, 아름답지 않은 소리라는 거니까 얘는 좀 무서운 소리 이렇게 가볼게요. 그래서 한자어로 울림 소리를 유성음이라고도 하고 안 울림 소리를 무성음이라고도 하는데 요즘 시험에서는 유성음, 무성음 이야기가 잘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하여튼 울림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 안 울림 소리는 무서운 소리. 그렇죠?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울림 소리 중에 아름다운 소리 중에 뭐가 있나 이렇게 좀 찾아보는데요. 모음에서 모자가
엄마 모자예요. 엄마의 음성은 아름답죠. 엄마 목소리. 그리고 자음에서 자는 아들 자자인데요. 아들들도 다 아름답지만 어머님들이 훨씬 더 아름다우시고 아들 중에서도 막 특출나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4명의 아들, 전 세계에 모범이 될 만한 아름다운 아들 4명을 울림소리라고 하는데요. 걔네들이 니은, 리을, 미음, 이응입니다. 얘네들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일단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나라 마음, 아름다운 소리, 울림소리 이렇게 기억하고요. 혹은 노란 양말, 귀엽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래서 노란 양말에서 이런 것들이 울림소리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외우시고요. 또 조선시대 마님과 어떤 하인의 로맨스, 마님이랑 뭐 이런 것도 울림소리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 나라 마음이 또 2개로 갈려지는데요. 닐, 리을, 미음, 이응이 2가지 소리로 갈라지는데 유음과 비음으로 갈라집니다. 자, 요 유음은 흘러갈 유자예요. 흘러가는 소리라는 건데요. 우리 물이 흐를 때 족족족 흐른다. 존존존 흐른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치? 종종종 흐른다. 이렇게 하진 않죠. 그래서 물이 흐를 때는 무조건 졸졸졸 흐른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뭔가 흘러갈 때 나는 소리가 리을입니다. 그리고 비음은 나라, 마음에서 흘러가는 소리 리을이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비음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순간적으로 안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비음은 코에서 나는 소리인데 그래서 그드부 같은 거는 코를 막아도 똑같이 그드부 선생님 지금 코를 막고 있거든요. 그드부 이렇게 똑같이 나는데 비음, 느무, 응 같은 경우에는 코를 막으면 소리가 완전 달라져요. 느무응, 느무응 코에서 나는 소리니까 코를 막으면 소리가 달라지죠. 그럼 얘를 어떻게 외우는 게 좋으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외웁니다. 내 마음을 비음, 내 마음을 비음, 내 마음을 비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단 음운 중에 아름다운 소리에는 모음 더하기 나라 마음. 나라 마음은 유음과 비음이 있다. 요거 외우는 방법도요. 나라를 가장 걱정하던 사람,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있죠, 유비. 나라 마음은 유비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음은 리을이고 비음은 내 마음을 비음다. 내 마음 비음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자, 이제 무서운 소리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무서운 소리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평범하게 무서운 예사소리, 그리고 거칠게 무서운 거센소리, 되게 무서운 된소리. 요거 먼저 외워줘야겠죠? 무서운 소리는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예사소리는 누가 있느냐? 자, 그럼 이제 아까 전에 모음이 저 울림소리 있으니까 그리고 자음에서 나라 마음 빼고 다 뭐 안 울림 소리요 이렇게 외우지 말자 그랬죠. 하나씩 다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요. 예사 소리에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히읗은 예사 소리 되고 된 소리 되니까 일단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예사 소리 이렇게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외워요? 평범하게 무서운 아저씨들, 평범하게 무서운 어떤 사람들 지나가다가 뭐라 그럽니까? 가다 부수자 하하하하 뭐 이렇게 그렇죠? 가다 부수자 예사 소리 가다 부수자 하하하하까지 외워도 좋고요. 자, 거센 소리 이거 좀 어려운데요. 거센 소리는 일단 피카츄 털. 피카츄가 100만 볼트 쏠 때 꼬리를 막 이렇게 거칠게 들면서 그죠? 피카츄 100만 볼트 피카 뭐 이렇게 하면서 이번 전기를 발사하잖아요. 그래서 피카츄 털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아니면 정말 무서운 인형 척키 팬티 뭐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척키 팬티. 자, 그 다음에 된소리가 있는데요. 이 된소리는 요거 잘 저기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심의를 중시하니까 이게 C, B 쪽 같다. 뭐 이 정도까지는 될까요? C, B 쪽 같다. 뭐 이렇게 욕하는 되게 무서운 소리니까 되게 무서운 소리니까 요렇게 기억이 되겠죠. 그럼 요 표를 여러분들이 하얀 종이에다가 그냥 바로바로 떠올리면서 적을 수 있을 정도 수준만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어마무시하게 무섭게 생긴 표도 외우는데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다시 한 번만 복습해 볼까요? 음은 모음과 자음이다. 근데 음은 아름다운 소리는 울림소리가 있고 무서운 소리는 안 울림소리가 있다. 울림소리는 엄마 소리는 무조건 아름다운 소리다. 모음 전체. 그리고 아들내미 중에서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나라 마음. 요 4가지는 아름다운 소리이다. 나라 마음. 얘네들은 아름다운 소리인데
자, 그리고 이 나라 마음 중에는 유비가 있다. 유음과 비음. 유음에는 리을, 그리고 비음에는 내 마음 비음이 있었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무서운 안울림 소리인데요. 안울림 소리는 평범하게 무서운 예사 소리, 그리고 거칠게 무서운 거센 소리, 되게 무서운 된 소리, 요 세 개가 있고요. 예사 소리는 거다부수자 이런 애들, 거센 소리는 피카츄 털 뭐 이런 애들, 된 소리는 자 끄뜨부스츠 그냥 이렇게 하죠. 끄뜨부스츠 이런 애들이 있고요. 중간에 히읗이 잘 안 나오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까 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 방금 전에 표를 기억한다면 여기서 많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일단 X축에 나오는 말들과 Y축에 나오는 말들의 의미를 간단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X축은 조음, 이게 소리 음자 만들 조자거든요. 음을 만드는 위치. 우리 입에서 음을 만드는 위치가 뭐가 있죠? 예, 입에 있는 어떤 신체 기관들, 입 근처에 있는 신체 기관들, 여기 보면 입술, 잇몸, 뭐 센 입천장, 뭐 여린 입천장, 목청소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 지금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이건 코고, 입술이고, 치아, 그리고 혀, 치아, 입술, 턱. 이 부분. 자, 이게 어딘지 알까요? 그림이 너무 이상해졌는데, 치아에서 조금 많이 넘어와서 입의 가운데쯤, 이 부분이 센 입천장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 뒤로 넘어와서 여기 목구멍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이 여린 입천장이 되겠죠. 일단 잘 모르겠으면 X축은 소리 나는 위치다. X축은 신체 기관을 이야기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고요. 그리고 Y축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음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어떤 식으로 음을 만드는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미 아는 글자가 있네요. 아름다운 방식으로, 무서운 방식으로 음을 만든다. 또 아름다운 방식으로 음을 만든다. 그 정도만 일단 알아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익숙한 글자도 있네요. 예사 소리, 거센 소리, 된 소리. 이게 뭐죠? 평범하게 무서운 소리, 거칠게 무서운 소리, 되게 무서운 소리.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예사 소리 누가 있죠? 가다, 부, 수, 자.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거센 소리 또 누가 있습니까? 비, 가, 주, 털. 그 다음에 된 소리, 끄, 뜨, 뿌, 스, 쯔. 이렇게 다 있죠. 그러니까 요거 X축은 나중에 좀 외운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 아까 우리가 배웠던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를 배우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일단은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를 찾아낼 수는 있죠. 그 다음 울림소리에는 아까 뭐가 있었죠? 유비가 있었죠. 유비. 여기서는 유가 더 밑에 나왔는데 유음은 리을이고 비음은 내 마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히읗은 아까 전에 무서운 소리 계열인데 안울림 소리 계열인데 예사 소리 되고 된 소리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되면 큰 틀이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서운 애들, 그래서 가다부수자, 피카츄털, 또 끄뜨부스증 그런 애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울림소리, 아름다운 소리들 해서 나라 마음 이렇게 되고요. 요거 하나하나는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이제 이렇게 X축에다가 칸을 채워놓을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번엔 요거까지만 할게요. 파열음. 요건 뭐냐면 터지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터지는 거, 터짐. 그죠? 빵 터진다, 뭐, 이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빵 뭐 터진다 이렇게 되는데 지는 안 들어가니까 헷갈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선생님은 그냥 그드브, 그죠? 그드브 계열. 그래서 그드브, 크트프, 끄뜨프가 파열음이다. 그리고 파찰음은 요 치읓 계열이라 그래서 즈츠츠 파열음은 그드브, 파찰음은 즈츠츠. 그리고 마찰음은 조금 더 편해요. 마찰은 쓸리는 소리거든요. 아까 파찰은 터짐 더하기 쓸림인데요.
뭔가 파열이랑 마찰이 섞여 있는 게 파찰이고요. 마찰은 그냥 쓸려 나가는 소리입니다. 쓸림. 그래서 뭔가 쓸 때 나는 소리. 스스흐, 스스흐. 그런 것들이 스스흐. 마찰이 되는 거죠. 자, X축 칸을 지금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Y축을 중심으로 표가 어느 정도 외워지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보다 보면 그 다음 자 다른 이것들을 표를 외우는데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모음표가 나와요. 모음표는 자음표보다 훨씬 편해요. 대신에 X축과 Y축에 있는 말들의 의미는 알아야 되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혀의 위치, 전설 모음. 우리 한자를 조금만 알면, 관심 가지면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갈 텐데, 설은 혀고요. 저는 앞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혀가 앞에 오는 모음, 그리고 후설 모음, 혀가 뒤로 가는 모음, 그리고 평순, 입술 순자, 입술이 평평해지는 모음. 입술이 옆으로 이렇게 오야 이렇게 쭉 찢어지는 모습이고, 원순 둥글 원자 입술 순자, 그래서 입술이 둥글해지는 모음인데요. 얘는 발음을 하면 입술이 잘못 그리는데 야 이건 아니고요. 자, 노력해 봅시다. 에이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자, 입술이 이렇게 동그래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자, 후설은 역시 혀가 뒤로 온다. 그리고 고모음은 높다, 중모음은 가운데, 저모음은 낮다라는 건데요. 일단 X축, Y축에 있는 요 명칭들을 좀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채워넣는 게 문제잖아요. 채워넣을 때 많이 쓰는 방법이, 마트 갔는데 나 저거 싫어. 키위 제외해. 나는 금붕어가 좋아. 금붕어, 조흐아,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이렇게 표를 딱 그려가지고,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이래버리면 벌써 표를 거의 다 외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스마트 하잖아요. 그래서 규칙 같은 거 아주 잘 만드는데요. 벌써 눈썰미 있는 친구들 파악했을까요? 전설 모음은 호설 모음과 무엇이 다를까요? 자세히 보면 전설 모음은 전부 다 짝대기 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짝대기 2 보이나요? 짝대기 2. 근데 이쪽은 짝대기 2가 없죠. 그렇죠? 여기도 없고요. 여기도 없고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즉 전설 모음은 이 모음이 들어가 있으면 전설 모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탐구 의식이 투철해서 아니 이걸 왜 외웁니까? 나는 한국인인데 발음해보면 이가 더 혀가 앞에서 발음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사실 하다 보면 혀를 좀 앞으로 내밀고 발음해도 되기도 하거든요. 발음 나죠. 그럼 발음은 돼요. 그래서 순간 막 헷갈립니다. 이게 막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뒤의 그 거리가,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가 붙어 있으면 전설 모음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평순과 원순의 차이점 한번 찾아볼까요? 평순과 원순의 차이점. 자, 이거는 자세히 보면 평순에는 우나 오 계열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그런데 이쪽에 원순에는 우나 오 계열이 있죠. 그래서 전설에는 이가 있다. 원순에는 뭐가 있다? 오나 우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해 보이는 표의 핵심을 한번 훑고 넘어왔는데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원리를 이해하면 일단 크게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모음 자음을 했는데 우리말에는 아주 어려운 반모음이란 말이 있어요.
얘는 모음과 자음의 중간적 성질을 가진 애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개념들을 처음부터 사전적으로 다 외우면 너무 힘드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반모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여기 보시면 J개와 W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쓰면 J개를 요령껏 그냥 짧은 작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작대기. 자, 옆에 쌤이 적어놓은 예를 보면 야를 우리 친구들 영어 잘하죠? 야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YA. 요는 YO. 여는 어렵네요. 얘는 YEO.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R을 뜻하는 영어는 뭡니까? A. O를 발음하는 영어는 뭐죠? O. 어는 뭔가요? 우리 서울 할 때 SEO 이렇게 하잖아요. EO를 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남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요 짧은 작대기를 Y가 발음한다. 요 짧은 작대기를 Y가 발음한다. 요 짧은 작대기를 Y가 발음한다. 자, 이때 이 짧은 작대기들은 짧은 작대기는 Y인데 문제는 다른 말의 앞에 오는 거라는 거죠. 다른 말의 앞에 오는 Y. 즉 짧은 작대기가 앞에 오면서 또 다른 모음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 짧은 작대기를 J개 반모음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요거를 문제로 낼 때는 표시를 여러 개로 해요. 필기체 I라든가 필기체 J, 필기체 Y, 그리고 우리나라 말 E에다가 V 표시 등을 하면 짧은 작대기 반모음이 되는 거고요. 이제 W개 반모음이 있는데요. 자, O라는 멀쩡한 모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멀쩡한 모음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R라는 또 멀쩡한 모음이 하나 있었죠. 선남 선녀가 1대1의 인격체를 가진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는데 와가 되었는데 이때는 이 와를 발음할 때 우리가 오아 이렇게 1대1로 발음하진 않아요. 와를 발음하다 보면 와, 이 뭐죠? 다시 한번 와, 아만 발음해요. 아만. 그래서 오는 굉장히 짧아지고요. 아가 길어집니다. 결혼을 하다 보면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분은 뭔가 조금 양보를 많이 하게 되죠. 실권을 잃게 돼요. 한 분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선생님은 모든 걸 다 잃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요 오가 처음처럼 길게 발음되지 않고 작아졌다, 짧아졌다라는 건데요. 그때 우리는 얘를 처음과 달라졌다 그래서 요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이제 W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영어로도 와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WA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O가 원래는 긴 거였는데 짧아졌다. 그래서 요때 요 처음에 O는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반모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 두 번째 나오는 O는 얘는 뭐인 거예요? 예, 반모음인 거죠. 짧아졌으니까. 그래서 반모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짧은 작대기, 이 라인들, 이 계열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짧은 오, 짧은 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영어로 와, 그러면 요거는 짧은 오, 그리고 전쟁을 뜻하는 워, 그럼 이거는 우가 되거든요. 짧은 우. 그렇게 해서 짧은 반모음들이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이중모음은 그 반모음이 제대로 된 단모음과 만나서 선생님 저 아직도 헷갈려요. 단모음이 뭐예요? 우리 나라에서 인정하는 10개의 기본 단모음을 이미 다 외웠습니다. 키위 제외해 금붕어 조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단모음에다가 반모음이 더해지면 우린 걔를 뭐라고 한다? 이중모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외운 10개 단모음이 아니면 얘는 이중모음이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도 좋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반모음과 단모음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뒤에 성격들은 나중에 혹시 뭐 내신이나 이런 주관식으로 외울 일 있으면 외우시고요. 지금은 일단은 이건 패스해도 좋습니다.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져서 만든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2계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 계열이라고도 했는데요. 이 제2계는 짧은 작대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짧은 작대기들이 다 있습니다. 짧은 작대기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짧은 작대기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W계는 짧은 O와 짧은 U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념인데요. 절. 착각하면 안 돼요. 아까 뜻을 구분하는 모음과 자음을 뭐라 그랬죠? 운. 예, 맞습니다.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말인데 절이란 말이 있네요. 절은 이것도 뭔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네요. 그냥 발음 나는 것인데 이건 발음 그렇게 외우지 말고요. 절은 과감하게 그냥 글자라고 외우세요. 사실 글자와 음절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세종께서 우리나라 발음 나는 거를 글자 단위로 좀 맞춰주신 게 있어서 그냥 글자가 절이다라고 기억하면 일단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예를 든 거 한번 볼게요. 요거 읽을 수 있나요? 자, 읽을 수 있죠. 아라고 읽습니다. 얘는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절, 발음이 나기 때문에,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음절이라고 합니다. 요거 읽을 수 있나요? 기억이요. 기억은 얘의 이름이지 얘의 발음이 아니죠. 얘는 발음이 안 됩니다. 얘만 딱 잘라서 발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음절이 안 됩니다. 서양 친구들은요, 신기하게 이런 거 발음해요. 선생님 영어 잘 못하지만 굳이 이렇게 쓰자면 meal. 그쵸? 그냥 웃으세요.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meal. 희한하게 이 키읔을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서양 친구들은. 근데 우리는 이거를 발음을 못하니까 키읔에다가 으라는 모음을 덧붙여 가지고 발음을 하죠. 키읔이라는 자음에다가 이랬을 때 자, 어디가 음절이 되는 겁니까? 키읔 혼자는 음절이 안 되는 거고 으까지 합쳐져서 이거 자체가 음절이 되는 거죠. 키읔 자체는 음절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간결하고 짧게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